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서부발전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동하 차장입니다. 저는 발전기나 변압기 등과 같은 발전소 전기설비 진단과 고장 분석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발전기 구조 기반 상태 감시 및 진단 방법 개선으로 제가 업무를 하면서 개선한 내용입니다. 발표 순서는 프로젝트 개요와 발전기 구조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두 가지 개선 사항인 고정자 권선 감시 시스템 개선과 회전자 권선 진단 방법 개선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발전기 구조 기반의 상태 감시 및 진단 방법 개선으로 수냉각 발전기 고정자 권선 및 냉각수 출구 온도 감시 시스템 개선과 회전자 진단 방법 개선 두 가지입니다. 추진 배경 첫 번째로 수냉각 발전기 고정자 권선 감시 시스템 현황입니다. 기존의 감시 시스템은 권선 온도와 냉각수 출구 온도를 동일 화면에 표 형태로 배치되거나 개별 화면에 배치되어 있어 권선 온도와 냉각수 출구 온도의 연관성 파악이 어려웠고 권선이 어느 상인지 상 연결링을 통과한 냉각수 회로인지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점의 개선을 통해 과열이 발생된 권선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사전 조치함으로써 절연 파괴와 같은 중대 고장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추진 배경으로 발전기 회전자 권선 진단 방법 현황입니다. 기동 정지 증가에 따라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회전자 권선 접속부 균열이나 권선의 변형은 기존의 정기적 시험으로 확인이 어렵고 분해 후 유관 점검으로만 확인이 가능한데요. 예방 점검을 위해 발전기 타입에 따라 회전자를 인출하거나 일부 부품의 분해가 필요하며 제한적 범위에서 점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요 부품의 손상이 확대되고 불시 고장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손상 진행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점검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선 내용 요약한 것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냉각 발전기 고정자 권선 감시 시스템에서 개선한 것은 고정자 권선의 정기적 배치와 냉각수 흐름을 직관적으로 파악 가능하도록 한 화면에 구성하고 여기에 권선 온도와 냉각수 출구 온도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 대상은 세 가지 발전기 타입이고 냉각수 경로가 더블 페이스인 것과 싱글 페이스인 것, 상연결링 냉각수가 분리된 것입니다. 발전기 회전자 권선 진단 방법에서 개선한 것은 기존 시험 방법의 보완을 위해 새로 도입한 주파수 응답 분석의 연구 진단 사례를 분석하고 모의 시험을 통해 이 시험의 모드별 특성을 확인한 후에 현장에 적용한 것입니다. 이 개선을 통한 기대 효과로는 발전기 고정자 권선 온도와 냉각수 출구 온도 감시 효율이 향상되고 문제가 발생된 권선 위치의 신속한 파악과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과 고정자 권선 취약 부품의 회전자 권선 취약 부품의 정밀 진단 및 사전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발전기 중대 고장과 이에 따른 장기 정지와 발전 소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로젝트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발전기 구조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기 발전기의 원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전자 권선에 직류 전원을 공급하여 전자석을 만들면 자기장이 형성되고 이것을 고정자 내부에서 회전시키면 고정자 권선에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 자기장 변화에 따라 고정자 권선에 기전력이 발생하고 터미널의 부하를 연결하면 전력을 공급하게 됩니다. 고정자 권선은 전기적으로 120도의 위상차가 있는 세개상의 전압을 만들기 위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발전기의 전체적인 구조는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고정자 권선과 철심, 회전자, 부속 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전기의 냉각을 위해 수소가스 공급 시스템과 수소 냉각기가 있고 수소가스를 밀봉시키기 위한 밀봉 오일 공급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용량 발전기는 고정자 권선을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수 공급 시스템이 있습니다. 발전기가 부하 운전을 하고 출력을 증대하면 권선과 철심에서 많은 발열과 온도 상승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절연물의 열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냉각시키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일정 용량 이상의 발전기는 수소가스를 공급하여 냉각하고 대용량 발전기는 고정자 권선 내부에 물을 공급하는 순행각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고정자 권선 감시 시스템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자 상태 감시 시스템은 고정자 내부와 철심 상태를 감시하는 요소로 철심 온도, 컨디션 모니터, 리퀴드 디텍터가 있고 냉각수 시스템을 감시하는 요소로 냉각수 압력, 유량, 전도도 등이 있고 권선에 대한 감시 요소는 온도와 부분 방전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개선 대상은 권선의 온도와 권선을 통과하고 나온 냉각수 온도입니다. 고정자 권선이 설치된 구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철심 각 슬롯 안에 2층 구조로 삽입되어 있고 고정자 중심부 주위에 코일 모양으로 감겨진 형태입니다. 정기적으로 A, B, C쌍 3개 회로가 120도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고 터빈과 여자기 측 권선 단부에 다른 슬롯 권선을 연결하는 연결부와 냉각수 공급 호스 연결부가 있습니다. A, B, C쌍 각 회로는 병렬로 되어 있고 같은 쌍의 양쪽 끝부분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 쌍 연결링이라는 부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쌍하부 권선 사이에 삽입된 RTD로 권선 온도를 측정하고 각 권선 냉각수 출구 측 호스에 설치된 TC로 냉각수 출구 온도를 측정합니다. 상하부 코일을 정기적으로 연결하는 부분과 냉각수 공급 라인이 있는 부품이 보시는 그림과 같은 워터박스라는 부품입니다. 좌측과 같이 정기적 연결부와 냉각수 공급 라인이 분리된 타입이 있고 우측과 같이 일체형 타입이 있습니다. 순행각 발전기는 보시는 좌측 그림과 같이 상 연결 링에도 내부에 구멍이 있고 물을 공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권선의 배치 구조는 보시는 그림과 같이 각 상이 2개나 3개 이상의 병렬 회로로 되어 있고 각 상별로 양쪽 끝부분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한 상 연결 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도면과 그림은 이병렬 회로 구조의 실제 발전기에서 3쌍 고정자 권선이 배치되어 있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선에 공급되는 냉각수는 입출구 위치와 흐름의 방식에 따라 2가지가 있는데요. 좌측 그림과 같은 더블 패스 방식은 터빈 측 탑 코일에 냉각수가 유입되고 여자기 측 접속부에서 방향을 바꾸어 바텀 코일로 흘러서 다시 터빈 측으로 냉각수가 유출되는 방식입니다. 우측 그림과 같은 싱글 패스 방식은 여자기 측 탑 코일과 바텀 코일에 냉각수가 유입되어 동시에 2개 코일을 냉각하고 터빈 측으로 냉각수가 유출되는 방식입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은 더블 패스 냉각수 방식 발전기의 권선 배치도에 냉각수 입출구를 표시한 것으로 입출구가 모두 터빈 측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면 상하부에 보이듯이 냉각수 회로 중에 6개는 상하부 권선 사이에 상 연결링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냉각수 출구 온도 센서의 번호는 나중에 통과한 바텀 코일과 같은 번호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은 실제 발전기 권선 도면에 냉각수 흐름을 표시한 것으로 검은색으로 표시한 회로는 2개 권선만 통과하는 것이고 분홍색으로 표시한 회로는 상 연결링도 통과하는 것입니다. T5번 상 연결링이 있는 냉각수 회로에서 24번 바텀 코일 출구 측에 냉각수 홀의 부분적 막힘으로 온도가 올라간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은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사례와 같은 발전기로 24번 하부 코일의 온도가 올라간 사례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슬롯별로 하나의 권선 온도 센서 RTD가 상하부 권선 2개 사이에서 측정하고 냉각수 출구 온도 센서 TC는 2개의 권선을 통과한 출구 측을 측정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간 권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RTD와 TC의 온도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이 케이스는 RTD 24번과 TC 24번의 온도가 상승했기 때문에 24번 권선에 문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만약 RTD 24번과 TC 40번의 온도가 상승했다면 그림에서 녹색으로 표시한 냉각수 회로의 문제이므로 24번 상부 권선의 문제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은 싱글패스 냉각수 발전기 권선 배치도에 냉각수 입출구를 표시한 것으로 입구는 여자기 측에 있고 출구는 터빈 측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타입의 발전기도 2개의 권선을 통과한 냉각수 출구 측에서 1개의 TC로 온도를 측정하고 TC 온도는 바텀 코일과 같은 번호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은 실제 발전기 권선 도면에 냉각수 흐름을 표시한 것으로 2개 권선만
통과하는 회로도 있고 권선 2개와 쌍연결링을 통과한 회로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은 싱글패스 냉각수 방식 발전기의 권선 배치도인데 쌍연결링에 공급되는 냉각수는 분리된 타입입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린 발전기 타입처럼 냉각수 입구는 여자기 측에 있고 출구는 터빈 측에 있는데 쌍연결링은 여자기 측에 위치한 부품이므로 여기를 통과한 냉각수는 여자기 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은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발전기 고정자 냉각수 계통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쌍연결링을 통과한 냉각수 배관이 여자기 측에 별도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정자 권선 냉각수 홀의 막힘으로 지락 고장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발전기는 싱글패스 냉각수 방식이고 T9번, 즉 T탑 코일에서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고정자 권선 배치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29번 바텀 코일, 9번 탑 코일, T4번 상위 연결링을 통과한 냉각수 출구에서 온도가 상승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고장이 발생된 권선의 위치와 권선 교체 작업 후에 고장 부위를 절단하고 절연물이 손상된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고장 발생 이전에 RTD 9번과 TC 29번의 온도가 상승한 것을 보여주는 트렌드 그래프입니다.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TC 온도는 냉각수가 통과한 2개 코일 중에 바텀 코일 번호 기준으로 부여되었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한 탑 코일과는 번호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고장 발생한 권선의 절연 파괴 부위와 냉각 홀 출구와 통로가 산화구리 물질로 막힌 부위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지금부터 권선 및 냉각수 출구 온도 감시 시스템 개선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문제 발생된 권선의 확인을 위해서는 연관된 권선 RTD 온도와 냉각수 TC 온도 비교가 필요한데요. 기존에 표로된 형식의 RTD TC 온도는 연관성의 이해가 어렵고 A, B, C상 중 어느 상인지에 대한 구분과 상위 연결링을 통과한 회로 여부의 확인은 불가능했습니다. 또 일부 발전기는 RTD TC 온도를 별도 화면에 표시되어 있어 연관성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개선한 내용은 RTD TC 온도 감시 화면을 권선의 정기적 배치와 냉각수 흐름을 직관적으로 파악이 가능하게 구성한 것이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그림은 개선을 완료한 태안 145기 발전기 감시 시스템의 개선 전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태안 145기 개선 전 감시 시스템입니다. 이 그림은 태안 145기 감시 후 감시 시스템입니다. 냉각수 흐름까지 표시한 권선의 정기적 배치도를 구성한 다음에 권선 번호 밑에 RTD 온도를 표시하고 냉각수 출구 측에 TC 온도를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관된 RTD 온도와 TC 온도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온도 상승이 발생할 경우 상하부 권선 중에 어느 것인지 A, B, C상 중에 어느 상인지 쌍연결링을 통과한 부분인지 모두 파악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그림은 태안 785기 감시 시스템 개선 전후입니다. 이전에 보여드린 더블 패스 타입인 태안 145기와는 달리 싱글 패스 타입으로 냉각수 입출구 위치와 회로 형태는 다르지만 표시 방식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이 그림은 태안 90호기 감시 시스템 개선 전후로 권선 온도와 냉각수 출구 온도가 별도 화면에 표시되어 있고 상연결링 냉각수 출구 온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태안 90호기 감시 시스템 개선 후로 앞서 보여드린 785기와 구성 방식은 동일하고 상연결링 냉각수 회로가 별도 분리되어 출구 온도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전자 권선 진단 방법 개선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전자 구조는 그림과 같이 구성되어 있고 전류의 흐름은 한 슬립링에서 시작하여 회전자 축 내부에 있는 보어 커퍼를 거쳐 몸체 여러 슬롯에 삽입된 권선을 통과한 다음에 다른 슬립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권선이 다른 슬롯으로 넘어가는 부분인 권선 단부는 슬롯 외부에 있어서 회전자의 회전에 의한 원심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열 박음된 리테이닝 윙으로 감싸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회전자를 인출해도 건설이 노출된 것은 아니므로 리테이닝 윙 사이를 통해 내시경으로 부분적인 점검이 가능합니다. 이 그림들은 보어 카퍼 부분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 오른쪽에는 컬렉터 링, 왼쪽에는 권선 시작점이 있고 이것들은
라디얼 스터드라는 부품으로 보어 커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회전자 권선 단부의 단면도로서 각 부품의 명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접속부로는 라디얼 스터드, J 스트랩, 메인 리드가 있고 권선 내부의 접속부로는 코일 크로스오버와 폴-투-폴 커넥터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부품이 이 접속부들입니다. 이 사진들은 회전자의 고장 사례를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로 접속부들이고 맨 오른쪽 사진과 같이 코일 단부의 변형으로 인접 코일과 접촉되는 고장도 있습니다. 이 사진들도 회전자의 접속부에서 고장이 발생한 사례들입니다. 좌측 상부 사진은 코일 턴과 턴 사이의 절연물의 손상으로 층간 단락이 발생한 사례이며 이것도 자주 발생하는 고장의 유형입니다. 회전자 권선 진단 방법 현황과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기 정지 중에 시행하는 정기적 시험으로 RSO 테스트, 권선 저항 측정, 분단 전압 측정이 있고 운전 중에 플럭스 프로브를 이용하여 누설 자속을 감시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발전기 정지 중에 점검하는 방법은 리테이닝 링 사이의 내시경을 이용하여 권선 상태를 점검하는 것과 정해진 주기에 따라서 리테이닝 링을 분해하고 부품 전체를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RSO 테스트는 회전자를 인출하지 않고 층간 단락이나 지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방법으로서 슬립링에 접속하여 시험을 합니다. 양쪽에서 펄스 전압을 방향을 바꾸어 가면서 인가해서 측정된 두 개의 파형의 일치 여부로 건전성을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시험 방법별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계점들이 있는데요.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RSO 테스트는 측정 당시의 이상 여부 확인은 가능하지만 이전에 측정한 데이터와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은 없고 N극과 S극 마지막 권선 최종 턴, 즉 회로 전체 중앙부에서 층간 단락이 발생할 경우에는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권선 저항 측정은 단순히 전체 회로의 이상 여부만 확인 가능하고 층간 단락이나 접속부의 부분적인 손상 상태는 측정값 변화가 미미해서 즉 감지가 불가능합니다. 분담 전압 측정은 가장 정확도가 높지만 회전자를 인출했을 때만 시험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플럭스 감시는 운전 중에 연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주자속의 영향에 의해 발전기 출력에 따라서 누설 자석 감지 신호의 민감도 변화가 있어서 출력 단계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한계점으로 코일과 접속부의 크랙이나 부분 절단의 경우에는 시험으로 확인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유관 점검 여건과 그 문제점은 발전기 타입별로 다른데요. 여기 사진들과 같이 접속부가 바인딩되어 있어 도체 표면의 점검이 불가능한 발전기 타입이 있습니다. 여기 위쪽 사진들처럼 권선 최상부 턴, 즉 외경 측에 있는 극간 접속선은 리테이닝 링이 분해된 안 된 상태에서는 점검이 불가능한 발전기 타입이 있습니다. 위쪽 가운데 사진은 리테이닝 링을 분해한 후에 찍은 사진으로 극간 접속선이 균열된 것을 확인한 케이스입니다. 아래쪽 사진들처럼 일부 부품을 분해해야 권선 단부와 극간 접속선을 점검할 수 있는 발전기 타입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들은 메인 리드 사진들인데 회전자가 분해 안 된 상태에서는 제한적 범위에서 점검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우측 사진과 같이 완전 분해를 해야만 전체를 볼 수 있는 부품입니다. 개선 방안은 주파수 응답 분석 시험 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여 진단 방법을 보완한 것입니다.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발전기 회전자 권선의 접속부는 빈번한 기동 정지에 의한 저사이클 피로에 매우 민감한 부품이고 가끔 사전 징후 없이 갑자기 고장이 발생하므로 완전한 손상이 발생하기 이전에 진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연구한 내용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메인 리드의 피로 균열 진행 상태 감지 가능성 확인을 위한 주파수 응답 분석 시험 결과를 분석한 것이고, 두 번째는 회전자 권선에 문제가 발생된 발전기에 대한 주파수 응답 분석 시험 결과를 분석한 것이고, 세 번째는 모의 장치를 대상으로 주파수 응답 분석 시험을 직접 시행하고 결과를 분석한 것입니다. 주파수 응답 분석은
Sweep Frequency Response Analysis, 줄여서 SFRA라고도 하며 이 시험의 원리와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전자 권선은 각 기기별로 고유의 저항, 인덕턴스, 커패시턴스로 된 정기적 특성을 가지며 동일하게 설계 제작된 기기는 유사한 주파수 응답 특성을 가집니다. 권선의 한 터미널에 저전압 신호를 주입하고 다른 터미널에 응답 신호를 측정을 하고 20Hz에서 2MHz 범위로 주파수를 변경하면서 측정한 후에 주파수와 응답 특성 크기를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응답 특성 곡선에서 공명점은 피크와 밸리 포인트, 즉 봉우리와 계곡 모양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며 한 개 이상의 공명점이 주파수 이동이 된 것은 권선 회로에 변동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변동은 개방 회로, 단락, 변형, 절연물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므로 측정 데이터의 비교로 진단을 하는 원리입니다. 여기 위쪽 그림은 발전기 회전자의 SFRA 시험 장비를 연결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래쪽 그림은 SFRA 측정으로 취득한 파형입니다. 첫 번째 연구는 메인 리드의 필요균열 진행 상태 감지 가능성 확인을 위한 실험 결과 분석입니다. 실제 발전기 회전자를 대상으로 층간 단락된 상태하고 메인 리드 부분 절단 상태에서 한 실험으로서 미국 연구기관인 애프리에서 실험하고 발행한 보고서를 참조했습니다. 메인 리드 관련 실험 방법은 여러 층의 도체로 된 메인 리드에서 도체 한 장씩 절단하고 각 절단 작업 후에 SFRA 시험을 시행하고 시험 파형을 분석한 것입니다. 폴-투-폴 모드로 시험을 했고 실험 결과를 보면 층간 단락 케이스는 정상 상태의 파형과의 비교로 진단이 가능했고, 메인 리드 부분 절단 케이스는 시험의 민감도 때문에 손상 상태 확인은 어렵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즉, 각 시험 파형의 차이가 미미하고 테스트 리드 변경으로 인한 차이 이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상 여부 확인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구는 층간 단락과 코일 변형 감지 가능성 확인을 위한 실험 결과 분석입니다. 이 실험에서는 실제 발전기 회전자를 대상으로 정상 상태하고 층간 단락과 코일 변형 상태에서 시험한 결과를 비교 분석했고, 각각 폴-투-폴 모드와 폴-투-셰프트 모드로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 결과를 보면 폴-투-셰프트 모드로는 1회 시험으로 두 케이스 모두 진단이 가능하고 폴-투-폴 모드로는 진단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세 번째 연구는 제가 직접 회전자 권선 모의 장치와 시험 장비로 시험을 해보고 분석한 것입니다. 여기 위쪽 사진은 모의 장치이고 아래쪽 사진은 시험 장비를 연결하고 찍은 것으로 폴-투-폴 모드하고 폴-투-셰프트 모드 두 가지 모두 시험을 했습니다. 폴-투-폴 모드로 실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층간 단락 상태에서 양쪽 폴을 바꿔서 두 번 측정해 보면 똑같은 파형이 나와서 1회 시험으로는 진단이 불가능하고, 정상 상태에서 측정한 것과 층간 단락 상태에서 측정한 것을 비교해 보면 변화가 보여서 변화 추이로 진단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폴-투-셰프트 모드로 시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1회 시험으로도 진단이 가능하고, 아래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회로 중앙부의 층간 단락도 진단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회로 중앙부 층간 단락에 대한 시험 결과를 보면 RSO 시험이 갖고 있는 단점을 이 시험으로 보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장에서 발전기 계획 예방 정비 기간에 직접 시험을 해보았고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향후 시험 결과와 비교를 위해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 요약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FRA 시험을 통한 회전자 권선 손상 상태 확인 가능성에 대한 실험 사례 분석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 시험 모드 중에 폴-투-셰프트 모드는 1회 시험으로 층간 단락, 코일 변형 상태 진단이 가능하고, 폴-투-폴 모드는 정상 상태의 파형과의 비교로만 진단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험의 민감도 때문에 접속부 부분 손상 상태 확인은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SFRA 시험의 실효성 판단 결과는 각 발전기별로 시험 파형을 저장하고 변화 추이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RSO 시험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일 변형 확인이 가능하고 극간 접속선 근처 층간 단락의 확실한 확인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각 발전기별로 계획 예방 정비 기간에 SFRA 시험 데이터 취득, 트렌드 분석을 시행하고 이상 파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회전자를 인출해서 내시경 점검을 하거나 필요시에는 일부 부품을 분해하고 점검을 하고 계속 운전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 층간 단락 감시 데이터에 더 집중하고 이후에 분해 상태 점검 결과와 비교 분석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진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전기 고정자 건선 감지 시스템 개선하고 회전자 건선 진단 방법 개선 두 가지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발전기를 운영하거나 진단하는 분들에게 이 발표 내용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